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 인터뷰를 요청하신 자치회 회장님이 계셔서 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장안면 주민자치회장 전현입니다. 장안오리 이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신 어떤 계기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6월 1일자 화성시민신문 기사 2건을 보고 네,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으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기존의 화성시 주민자치 조례에는 100%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30%에서 50%까지는 공개 추첨을 하고 네. 50%는 30%는 추천을 하고 나머지 70%에서 50%까지는 공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먼저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호 대표께서는 공개 추첨의 방식이 대표성을 더 띈다, 뭐 이런 투의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저는 공개 추첨은 대표성을 절대로 띌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띈다고 했을 때는 선출을 해야지 추첨을 하는 것은 대표성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하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권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표성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권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이번 조례에서 권한 부분이 삭제된 부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추후 보강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지금의 현 구조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주민들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투표를 하고 그것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집행 자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으로 주민총회를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을 가장한 민주의 탈을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도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움직였던 날짜 수는 100일이 넘습니다. 1인당. 100일이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전 거의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민들은 거창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시에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같이 다뤄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주민총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례로 지난번에도 취재 내용이 있었지만은 장안면에 쓰레기 소각장 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견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한 달 내로 보고를 했고 시장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네네. 없었고 그때 나왔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서 그걸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주민총회를 안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네.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요즘 그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제 위스탁 같은 경우 작년도까지 4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민자치회로 전체가 다 반영이 된 전환이 된 지금 시점에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 행정 집단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붕괴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조례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어요. 조례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가 태도가 문제인데 조례가 잘못된 개정되고 있다는 투로 짚고 있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자치원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요. 네네. 네, 무보수 명예직인데 무보수 명예직을 1년에 200~300일 끌어다가 일 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착취 구조가 아닌가. 무보수 명예더라도 실비는 보상해야 된다.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시는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공공 자금을 내려줄 때 저희도 3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없고 네.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그렇죠. 써서 자율적으로 돌려치기 하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권한 이것이 받침이 된다면은 주민자치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 위원 선정 과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위원 선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월급 달라는 분부터 시작해갖고 활동에는 참여 안 하고 회의에만 참여하시는 분들, 네네. 기타 여러 가지 친목 단체로 알고 와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각오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장안면 같은 경우는 50명 모집에 42명이 초기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출범하기도 전에 위촉장 받기도 전에 사퇴서 냈던 분들이 위촉 예정자 중에 8명이었어요. 네네. 들어오면 뭐합니까? 뽑히면 뭐합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바로 무보수고 나갔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 것 같다. 예, 예. 내가 시간을 그만큼은 못 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알고 주민을 내가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그냥 일반 조직으로 알고 일반 친목단체로 알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 23조에는 지금 현재에도 관계기관의 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5조의 기능에 관련된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자치 협의회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사적 모임이다.
공적 모임이 아니고 네. 이런 투로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것은 대한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대표성을 부여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표성을 부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총회의 내용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있지만은 네. 마을 이장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마을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네네. 마을을 대표해요. 네네. 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든지 웬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결정하고 사후 보고하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뽑기로 신청자에 한해서 뽑기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한다? 당연히 타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선발 구조가 그러면 선출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 우리의 미래상에는 선출직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속한 장안면의 주민자치회라 그러면 장안면의 실질적인 대표 기관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은 마을에서 선출된 분들이 모인 분들입니다. 네. 주민자치위원들은 신청자가 서류를 넣고 뽑기에서 당선된 분들. 네. 이분들은 대표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마을도 알아야 되고 마을을 모르는 주민이 들어와서 마을에 그 지역을 모르는 주민이 와서 지역을 일한다. 지역에 일을 한다. 연습하러 온 거예요. 연습하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특히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부분과 교육 부분이 있는데 교육 중요합니다. 네. 임기 중요해요. 근데 촌장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네네. 촌장 늙어서 죽을 때까지 후계자 세우지 않으면 촌장이에요. 그 마을의 네네. 촌의 대표예요. 네. 근데 주민자치는 민주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대표성을 띌 수 없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 놨고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물갈이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조례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알고 마을의 가려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공개 추첨이 아니다. 저는 네네. 합의를 못해서 거기까지만 양보했지. 저는 60~70%는 검증된 지역의 마을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추천으로 올라와야 된다. 아니면 네네. 그게 선출로 마무리되면 더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추천에 대한 장단점이 항상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추첨에 의한 또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첨하고 추천의 상황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추천했을 때는 특정 집단, 더구나 이제 행정과 관련된 행정에서 원하는 바대로 주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다고 보면은 기존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기간 외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한 네. 15년 정도의 기간에 추천 선정위원회 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움직였던 주민자치위원들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그 위원장님들 위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 일들을 충분히 그 추진을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도상으로 그걸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럼 아니, 그분들하고 이제 예. 어떤 정책을 하든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네네. 있다고 봅니다.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이거를 전면 개편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독소가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는 없애버려야겠지만은 네. 독소가 어느 정도 약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고 이거 발전을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저희 화성시 동북권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동북권에도 제가 보기에는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네. 주민자치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데 왜 없을까요? 특히 서북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시절에도 25명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억지로 남아서 같이 일하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일하고자 하고 진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자 하고 달라붙은 사람이 공개 추첨으로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거는 일할 만한 사람은 떨어뜨리는 경우. 근데 그분을 떨어뜨리고 들어온 분들이 그냥 친목단체인지 알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지 아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면서 그런 구조로 가는 것들이 폐해가 너무 많았어요. 서신면회 같은 경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부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떤 회장을 추천해서 당선시키고자 해서 들어왔다가 그 기간만 지나고서 본인들이 당선시켰든 아니든 다시 그만둬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네. 알력 싸움이라고 보면 되죠. 네. 지역의 알력 싸움에 공개 추첨이 또 독소 조항으로 간 거예요, 이거.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공개 추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공개 추첨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네. 그 구조는 저희 면을 예로 들다 보면 25명 중 14명 정도가 바뀌었어요. 항상 네.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위원 바뀔 때 바뀌었는데 그 나머지 10여 명은 어떻게 남았냐? 남아서 당신들이 일하셔. 네. 억지로 주저앉힌 경우에는 없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아까 42명 들어왔다 쭉쭉 나갔다가 했죠. 작년에 다시 5명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더 많이 모집하고 싶었지만 들어온 신청자는 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위원 수는 28명입니다. 네. 힘들다고 바로 나가요. 그리고 제가 28명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도 네네. 그분들 중에 내년도에 남자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남을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2년에 한 번씩 연습만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만 하는 주민자치회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한 예로 들겠습니다. 로타리라든가 라이언스 클럽 같은 경우는 차기 회장까지 다 뽑아놨더라고요. 네네. 마을의 이장들도 다 저기 있듯이 일을 배워요. 일을 배우고 준비를 합니다. 본인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 일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하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조직은 2월 달에 대표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이 생겨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회장이 없고 주민자치 위원만 있고 하는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선발과 권한 기간을 분리하면 되거든요. 10월 달에 모집 들어가서 11월 달에 선정해 놓고 교육해서 안 되겠다는 사람 빨리 빠지고
조직 구성해서 권한만 대통령 임기 바뀔 때 0시에 바뀌듯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현재 행정이 하고 있는 구조예요. 네. 공개 추첨이라든가 모집 과정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주민자치 발전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공론화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실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뭐 연구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갭 같은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같은 목적을 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 이유가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 센터장님이 그 글 올린 걸 보면서 네, 제가 작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센터를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 다르게 네, 센터가 주민자치를 지휘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회장들이 지휘하고 위원들이 주민자치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센터가 할 거면 또 다른 관치다. 네, 네,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관치로 돌린다고 하고 있는데 관치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제대로 서야 되고 권한을 제대로 줘야 된다.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박자가 안 맞으면 관치를 어느 때든 아무 때든 갔습니다. 특히 공개 추첨 100%의 방식에서는 관치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관한테 의존하고 동장한테 의존하고 면장한테 의존하고 공무원한테 의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그래서 없고 예. 예,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우리가 관심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지 모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이제 얼추 다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네. 얘기를 할게요. 작년 조례 관련 토론회를 4월 달부터 주민자치 시협의회는 회장님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네. 부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략 팀을 회장님들 중에 팀을 새로 뽑아서 네. 관심도 높은 분들로 꾸려서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시하고 논의됐던 부분 중에 하나 특히 시에서 역제안했던 부분이 정책 협의회를 네.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물 건너갔는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회장님들과 정례적으로 아니면 주민자치에 대한 일선 현장의 위원들하고 행정가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 주민자치를 이유로 먹고 사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은 전문가 아니라고 보여요. 네. 연구가 집단을 왜 전문가라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틀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주민이 진짜 자치를 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공론장을 열면 그 공론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만들어낸다든지 거기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꼭 이 시간대 6월 달이 아니더라도 바쁘실 때 네. 빼고라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2009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8년의 간사 활동을 했고 위원장 3년, 회장 2년 진짜 쉴 새 없이 뛰어왔는데 하려고 하면 지금 조례상으로도 저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들도 연임을 원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바뀌어야 되고 저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의 착지 구조를 만드는 게 그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 그 예산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그 부재, 그 위원들을 그 흡혈귀 마냥 쫙 빨아먹고 버리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거기 갈 수도 없고 가도 저는 관심을 끄고 싶어요. 왜? 지금 제가 열받은 거는 네, 네. 제 이후에 후배들이 주민자치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올해까지는 제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어디서 불러도 갈 거예요. 가긴 가겠는데 내년 이후에는 좀 쉬었다가 쉬면서 진짜 부족한 게 있으면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뒤에서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풀어줄까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트 너무 힘들어요. 네. 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 농사만 진지 5년째예요. 농업이 직업인데 일 때문에 주중에는 돌아다니고 주말에는 그나마 행사가 없어서 네. 하는데 올해는 또 행사가 있어서 주말에도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일 안에서 남을 고용해서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냐? 그 개정 안에 보면은 이 사회적 약자 부분이 있던데, 사회적 약자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나오실 수 있을까? 못 나온다고 봅니다. 생계정선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면 되는데 사회적 약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투의 문구 방식들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상을 위해서 그 현실의 법을 이상에 뜯어 고치려고 하는,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제 의견하고 100%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회장님들과 의회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일부 전진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주도했던 김영수 의원에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은 정 안 되면 주민총회에서라도 이 안을 붙이자고 하고 싶은 정도였다고요. 하도.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자치회 회장 단에 있으면서 이제 봤던 부분들이 어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느냐 하면 위원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회 회장단과의 어떤 벽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위원들과 주민자치 위원들과 예. 왜냐하면 그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사실 위원들보다도 주민들과 사실은 같이 논의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자치협의회 내에서도 임원 몇 분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유도 좀 주저주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논의된 게 그 다음날 가면 바뀌어요. 더 좋은 안이 나오니까. 계속 바뀌는 과정인데 아주 좋은 안을 의회나 행정은 못 받고 어차피 못 받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그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다고 보고요. 안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렇죠. 회장님들은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을 좀 가져요. 아. 저는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 자체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위원들하고 공유하기가 사실 일부러 이걸 해야 되나 이런 퀘스천을 가지기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치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 협의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자치회로 가서 그 얘기들을 공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게 왜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에 그러니까 월 지금 동원되는 기본이 네. 다른 그 뭐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행정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월 2회라든가 뭐 3회 정도만 그 거기 가서 시간을 내면 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 그 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월 5회, 6회 정도의 그 공사를 해요. 네. 회의하고 뭐 하는 너무 자주 동원을 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에 줄이고 그 분과 단위에서 회의하든지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회장들이 그 임원이라든가 전체에서 소화하면서 다루는데 저희도 토론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 공유는 못해요. 근데 회장들은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 각 회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위원들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앞으로 가자 그러면 대장 앞으로 가자. 뒤에 쫄병들은 다 죽었어요. 따로다 뛰어오다 죽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 이번에 개정안이 그 의견 개진하라고 했을 때 네. 일부 가능하신 분들 몇 명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어요. 네네. 근데 다 소집하기엔 부담스럽다고요. 네네. 농번기에. 농번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자치에 있어가지고 자치의 기반이 되는 자치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원에 대한 얘기고 그걸 이제 끌어가야 되는 위원들에 대한 얘기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사실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사실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충분히 되고 위원들의 의견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요. 이상적인 네. 거죠. 그 그건 이상이죠. 그래서 네. 이게 이번 그 임원분들께서 그 가지고 싶은 어떤 그 플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의회하고 같이 진행해서 그냥 진행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들의 실제 뽑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사실 그러니까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에 보면은 그 30% 추천이고 70% 최대 70% 공개 추첨이에요. 근데 이제 추천. 선정위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하잖아요. 네. 저는 면접- 행정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왜냐면 쓴소리를 자꾸 하고 하니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배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항상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뭐 추천과 추첨의 장단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들이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것들이 공론화가 좀 돼서 충분하게 좀 논의돼 가지고 합의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자치회로 되면서 이제 생기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 지금 조례안은 몇 번의 수정을 계속 거쳐야지 지금 화성연 거라고. 주민자치가 그 자리 잡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아무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을 시도한 김영수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네, 저는 네. 그 화성시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작년부터 10여 차례 그 토론을 했어요. 네. 10여 차례가 넘게 토론을 했고 이것들이 그 공개 방식이라든가 뭐 의견 수렴 과정이 뭐 그 정부 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저는 좋죠. 좋은데 언제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조금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뭐 얘기가 나오겠지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입법 예고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구는 한 20일 정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데 화성시는 이상하게 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이제 뜯어다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진행되든 안 되든 그거는 공론장을 좀 열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도 동의하면서 예. 어차피 이번 개정안이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네네. 이후에 저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조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네네. 조례가 더 현실에 맞게 화성시 화성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또 열이 받아갖고 협의회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회장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 하고 네. 올리는 거를 뭐 일개 공무원이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정해서 올린다고 딱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 차후의 문제지 의견은 의견대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현실이 지금 화성시의 현실이에요. 네. 공무원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의회의 현실이고 주민자치의 현실인데 현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가야 돼요. 솔직히. 그건 맞습니다. 네, 이상을 그려놓고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가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도출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 담당을 해줘야 되고 전문가도 배치해야 돼요. 거기다가 공무원으로. 그리고 읍면동장이 뭐 주민자치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꼴로 가고 있어요. 위탁하고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 저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다? 한꺼번에 해갖고 시범 실시에다가 박살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예로 들어서 시범 실시, 이거를 위탁하면 안 된다? 화성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된 데 기반에는 위스탁을 다 바라보고 왔어요. 맞아요. 위스탁 죽었지, 할 수 있겠지. 장안명 같은 경우도 제가 임기 1년을 자르고 회로 전환을 했어요. 왜? 위스탁이라도 하자. 그래서 고용도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자. 저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남양호에 쓰레기 상당히 많아요. 네, 수질이 안 좋아요. 네. 남양호에 화성시에서는 낚시터 관리인을 두면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낚시꾼 관리도 못하면서 쓰레기는 쓰레기들을 넘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리하자. 위탁을 받아서. 그거 좋은데요. 예. 협동조합식으로 추진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예. 근데 저기를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법인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주민자치가 해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예. 뭐 또 법인을 만들면 이게 법인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거기 출자자와 지분과 뭔가에 의해서 의도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법인으로 또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
네.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관리 위수탁 이거 거의 99% 위수탁 현재 되고 있는 거였어요. 읍면동장이 하지 말라 그런 적도 없고 네네.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들이 다 그 위원들끼리 해갖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네. 프로그램 개설했잖아요. 네네. 그 돈 다 썼잖아요. 잠깐만 거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여기서 네, 어느 그만하자. 정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짧게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권한 줘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권한 없이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그 부려먹어서는 안 되고요. 권한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이 올바르야 되고 예산도 함께 수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고 정책적으로 민과 관이 그 의회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토론하는 그 틀은 상존해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양쪽 어느 데나 동일한 결과가 아니, 가고자 하는 방향이신데 다만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논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건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조율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 기회에 공론화 때 또 한번 뵙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